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분석 자료는요. 우리 모두가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서 느끼는 그 깊은 답답함, 바로 그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찌르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철만 되면 우리는 늘 큰 기대를 품고 투표소로 향하잖아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정당이 권력을 잡으면 내 삶,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 나아지겠지 하고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지 정치인이라는 사람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뼈저리게 겪어왔죠. 오늘 분석은요, 매번 투표소에서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그 무력감의 진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뿌리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볼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투표하고 사람을 바꾸는데도 왜 정치는 단 한 번도 시원하게 변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오늘 자료는요, 여기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뒤집어 보라고 요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정치가 꽉 막힐 때마다 저 국회의원이 문제야, 이 당이 무능해서 그래 하면서 이른바 게임의 플레이어들에게만 비난의 화살을 돌려왔단 말이죠. 하지만 오늘 살펴볼 내용은 플레이어가 아니라 그들이 뛰고 있는 이 게임판 자체, 이 판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확 옮겨 넣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그동안 푹 빠져있던 누가의 환상입니다. 진정한 정치개혁은요, 단순히 사람의 문제를 넘어서 구조를 들여다봐야만 시작될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미 수많은 대통령, 수많은 국회의원들 다 바꿔봤잖아요? 그런데 원본 자료는 핵심적인 문제가 국가가 결정을 내리는 구조, 특히나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처음부터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과정의 뼈대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냥 운전대 잡은 사람만 바꾼다고 이 고장난 차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늘 놓치고 있던 진짜 핵심입니다. 그럼 대체 이 구조가 어쩌다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전쟁 직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당장 국가를 세우고 돌아가게 해야 하는 엄청나게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 꼼꼼하게 검토하거나 제도를 실험해 볼 여유? 당연히 없었죠. 그래서 해외의 모델들을 아주 급하게, 불가피하게 뚝딱 들여올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문제는 그 이후로 수십 년이 훌쩍 지나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무서운 속도로 고도화되고 복잡해졌잖아요. 근데 정작 국가의 심장인 정치제도는 그 시절의 낡은 뼈대 그대로 지금까지 완전히 멈춰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문제의 첫 번째 껍질이 확 벗겨집니다. 자, 원래 정당 정치제도의 본래 의도가 뭐였을까요? 당연히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딱 보여주고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조정하는 긍정적인 정책의 장이 되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현실 다들 아시잖아요. 자료는 지금의 정당 정치가 정책은 뒷전이고 오로지 권력을 뺏고 유지하는 데만 혈안이 된 제로섬 전쟁, 그러니까 철저한 전장으로 변해버렸다고 아주 냉철하게 짚어냅니다. 이념이나 철학이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찔러서 쓰러뜨리는 뾰족한 무기로 전락해버렸다는 거예요. 이 분석 자료에 나오는 문장을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봐 드릴게요. 국회는 국가 운영의 공간이 아니라 전장이다. 와, 정말 뼈 때리지 않나요? 이 적나라한 평가는 지금 국회의 제도적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확 와닿게 해줍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고 갈등을 둥글둥글하게 다듬어야 할 공간인데 여기서 타협이라는 단어는 이미 증발해버린 지 오래죠. 오직 내가 이기거나 네가 지거나 이 극단적인 대결만 무한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적 결함이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의 본질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단순 다수결의 맹점,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작 51%의 찬성. 여러분, 이게 현실에서 진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요즘 우리 사회 문제들 정말 말도 안 되게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실타래처럼 엉켜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민하고 얽히고 설킨 현대사회의 문제들을 단순히 51%라는 표결수만 믿고 억지로 밀어붙인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료는 이런 투박하고 거친 방식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합의 과정을 완전히 뭉개버리고 결국 법안의 질을 뚝뚝 떨어뜨린다고 지적합니다.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조차도 낡은 구조랑 만나버리면 오히려 갈등에 불을 지피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혹시 이거 우리나라만 이렇게 유별난 거 아니야 생각하시나요? 전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거 전 세계적인 위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정당이 지배하는 국회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서 우리랑 똑같이 꽉 막힌 마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조차도 이 정당 중심 정치의 낡은 틀에서 어떻게든 좀 빠져나와 보려고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주한 이 답답한 현실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구조 자체가 진화를 딱 멈춰버려서 생기는 아주 보편적인 정체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제도의 구조 자체가 문제 해결을 아예 가로막고 있다면 그 안에서 매일 일하는 정치인들과 국회라는 조직은 대체 어떤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될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양파의 다음 껍질을 까볼 겁니다. 바로 잘못 조립된 뼈대가 만들어낸 아주 치명적인 행동의 결과들이죠. 사실 구조가 이렇게 엉망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아주 기형적인 쳇바퀴를 굴리게 마련이거든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바로 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무시무시한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첫 번째로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자기들의 특권을 확대하는 쪽으로 흘러갑니다. 두 번째, 특권이 늘어나면 그걸 유지해야 하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막대한 비용이 훅 늘어나겠죠. 세 번째, 돈은 엄청나게 쓰는데 돌아오는 성과는 하나도 없으니 국민들 마음속엔 깊은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국민들이 불신하고 압박하면 국회는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더 높고 단단한 벽을 치고 숨어버립니다. 결국 책임감이라는 게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실종된 책임감은 다시 첫 번째인 특권 확대로 이어지면서 진짜 아무도 멈출 수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악순환이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자, 이 답답한 악순환,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자료에 나오는 예시들을 보면 아하 하고 무릎을 치실 겁니다. 선거철만 되면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둘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논란, 그리고 국민들 어깨만 무겁게 짓누르는 과도한 세금 부담, 국회의 힘은 하늘을 찌를 듯이 비대해졌는데 그에 걸맞은 도덕적 책임감은 정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잖아요? 이 모든 게 방금 말씀드린 악순환의 직접적인 결과물들입니다. 국가기관이 원래 해야 할 국민 대변은 안 하고 본능적으로 자기들 밥그릇만 챙기고 기득권을 사수하려는 병적인 증상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터져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복잡한 문제의 가장 깊숙한 곳, 그 진짜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뻔히 알면서도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여러 번 고치려고 시도했죠. 그런데 자료는요, 우리가 했던 그 과거의 방식들이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진단합니다. 이른바 반창고식 처방이었다는 거예요. 심장병으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환자한테 그냥 피부에 난 생채기에다가 반창고 하나 딱 붙여준 격이죠. 병의 근본 원인인 이 구조를 확 뜯어 고치는 대수술은 피하고 겉으로 보이는 증상만 덮으려다 보니까 병이 낫기는커녕 안으로 골마 터져버린 겁니다. 진짜 우리 이것저것 많이 해보긴 했어요. 선거제도도 겉모양만 요리조리 바꿔보고 권력을 좀 나눈다면서 새로운 위원회나 기구도 만들어보고 또 국회의원 윤리 규정도 엄청 빡빡하게 강화해보고 국회 운영 규칙도 손봤죠.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조금이라도 나아졌나요? 전혀 아니죠. 자료는 여기서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런 땜질식 처방들은 그냥 실패로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엉뚱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불균형과 부작용을 낳아버렸다고요. 그래서 기존의 썩은 구조를 더 단단하게 굳혀버렸다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낡은 집에다가 페인트만 새로 예쁘게 칠한다고 썩은 기둥이 튼튼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자, 이제 이 분석이 이끌어낸 가장 중요한 결론,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구조적 재설계입니다. 이제 찔끔찔끔 제도를 수정하거나 규칙 몇 개 바꾸는 정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료는 국회의 핵심 기능, 그 심장부 자체를 백지 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수준의 대대적인 건축적 재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어요. 익숙하고 편한 낡은 틀 안에서 대충 정답을 찾으려는 그 안일한 태도는 이제 휴지통에 던져버리고요. 21세기의 이 엄청나게 복잡한 사회를 진짜로 감당해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엔진을 달아야 한다는 아주 절박하고 강력한 호소인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겉핥기는 이제 그만두고 진짜 우리 민주주의의 심장, 그 낡아 빠진 구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확 뜯어고칠 준비 되셨습니까? 다음 선거에선 누가 이길까? 어느 당의 권력을 잡을까? 이런 환상만 쫓으면서 멍하니 기다리기에는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이 여러분이 정치를 바라보는 그 게임판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강력한 전환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생각해볼 거리를 남겨두면서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